이번 영상은 202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캠퍼스 합격자의 내신 등급과 경쟁률, 충원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형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교과나 종합 모두 바뀌었기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2021년 한국외국어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는 170명을 모집하고요. 교과 90%와 출결 봉사 10%로 심사를 합니다. 교과 점수에서 주의할 것이 2020년에는요. 수능 최저가 없었으나 2021년 다시 수능 최저가 부활을 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2개합 4등급이며 탐구를 한 과목 반영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영향은 있으니까 교과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사탐 영역은 제2외국어와 한문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교과의 점수 반영은요. 교과는 270점, 출결 봉사는 30점을 적용해서 총 300점 만점입니다.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을 반영하고 있고요.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 반영되니까요. 이 부분 졸업자의 경우 내신 계산 잘해야 할 겁니다. 성적 반영은요, 등급으로 반영하는데요. 이게 당연한 건데요. 외대의 경우는 2019년 특이한 반영 방식이 있었기에 영상에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종합전형은 2021년에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가지로 전형을 나누어 선발을 합니다. 면접형은요, 371명을 선발하고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요. 면접 30%를 적용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형은 131명을 선발하고요. 서류 100%로 일괄 전형을 합니다. 면접형, 서류형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경쟁대학과 비교할 때는요, 면접형은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과 비슷하고요. 서류형은 고교 연계 전형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면접형과 서류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생기부에서 역량을 평가할 때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형은 계열 적합성에 중점을 두기에 외대의 특성상 외국어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고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교과 점수가 높고요. 생기부가 잘 관리되어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됩니다. 전형 특성상 서류형의 내신 등급이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외국어대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내신 분석에 앞서서요. 외대는요, 2019년, 2020년 성적이 2021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2019년은요, 투트랙 방식으로 기존의 등급제도 적용하면서요, 상기표와 같이 원점수 등급제도 적용을 했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의 경우 1등급이 아니더라도요, 90점이 넘으면 1등급, 85점이 넘으면 2등급으로 인정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90점 넘으면 1등급, 또 80점을 넘으면 2등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80점인데 4등급이라고 나와 있어도요, 수학은 2등급으로 인정해서 성적 반영을 19년에는 했습니다. 2019년은요, 이런 투트랙 방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최저가 있었습니다. 2020년은요, 이런 방식 다 없애버리고요, 등급으로만 성적을 반영했고요, 최저가 없었습니다. 2021년은 등급으로만 성적을 반영하고 최저가 생겼습니다. 결국 2021년은요, 불리한 요소만 반영되었기에 성적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교과 성적 평균은요, 1.8등급이었고요. 참고로 글로벌 캠퍼스는요, 2.6에서 2.7등급으로 평균이 형성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교과 성적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요, 제 영상에서만 제공되는 그래프니까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이 2019년 성적이고요.
2020년이 오렌지색 그래프입니다. 2020년 수능 최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투트랙 방식이 더 유리했는지 점수는 학과마다 대부분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요, 다른 대학도 모두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요. 2021년에도 상위 점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어과 같은 경우는요, 2019년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성적이 좀 올라갔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될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언어문화학부, 정치외교학과, 일본 언어문화학부, 국제학부, ELLT 학부는요, 하락의 폭이 많이 심했거든요. 하락 변동이 심했던 학과들은요, 조심해서 접근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포르투갈어과나 몽골어과 같이 점수가 낮았던 학과의 경우는요, 다음 해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성적을 보면 중간 정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2021년 어디가 낮게 형성될지는 몇 개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영상에서 따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나온 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1.3등급을 기록했고요. 다음은 행정학과가 1.42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트남 태국어과도 꾸준히 평균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 나온 과는요, 몽골어과로 2.36등급이었고요. 다음은 포르투갈어과로 2.26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ELLT 학과나 국제학부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낮게 나온 학과가 아닌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 2021년도 지원 시에는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학생부 교과 내신에서는요, 2등급 초반에서 형성되는 학과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발생할 겁니다. 2020년 학생부 교과 내신은 1.3등급과 2.3등급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학생부 종합 성적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1단계 성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1단계 통과를 하게 되면 면접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에 누구나 합격 사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은요, 또한 1단계 통과자 전원이 충원율로 인해 전원이 합격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어 대학도요, 한 명만 떨어진 학과가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 평균 내신은요, 2.8등급이었고요. 참고로 글로벌 캠퍼스는요, 인문은 3.9등급, 자연은 3.2등급의 평균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2020년 대비 평가 방법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외국어대의 간판학과이고요. 외계관 양성학과라는 명칭답게 LD 학부가 점수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거라 보입니다. LD, LT 학부는요, 교과를 선발하지 않는 전형인데요. LT 학부의 경우 2019년 대비 약간의 성적 하락이 있네요. 경제학부, 중국어 교육과, 인도어과 등은요, 전년 대비 점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언어문화학부, 스칸디나비아어과는요,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2019년도보다 상승했던 학과들은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학과의 인기 및 비인기도를 판단하면서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나온 과는요, LD 학부로 1.6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LD 학부는 정책적으로 외교관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양성을 위해 세운 학과고요. 혜택도 많기 때문에요, 상위 점수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학, 문화학과, 이탈리아 학과부터 3등급대 평균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장 낮은 등급이 나온 과는요, 포르투갈어과로 3.8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칸디나비아어과랑 몽골어과가 3.7등급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이 우리나라와 많지 않아서 성적이 높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학생부 종합 내신은요, 1.6등급과 3.8등급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 모든 대학 경쟁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요, 11.4대 1, 2019년에는 11.5대 1로 살짝 올랐는데요. 2020년에는요, 6.9대 1로 큰 폭 하락을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네요. 교과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온 과는 노어과로
14.2대 1을 기록을 했고요. 다음은 이탈리아어과가 13.4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행정학과, 경영학부, 한국어 교육과, 경제학부 등은요 300% 이상의 충원이 나오며 실제 경쟁률은요 2대 1 밑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어과, 태국어과, 터키, 국제학부 등은요 낮은 충원이 나와서 실제 경쟁률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이 나온 과는요 스페인어과로 3.4대 1이었고요. 충원이 200%가 나와서요 31명 중에 4명만 불합격을 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영어교육과, 베트남어과 등도요 300% 이상의 충원이 나오면서 실제 경쟁률이 1.4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요 올해 어쩌면 수능 최저와 충원율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요 1대1 학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은 3대1과 14대1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경쟁률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요 2018년 8.6대 1, 2019년 8.8대 1, 2020년 8.6대 1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과는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15.9대 1이었고요. 다음은 정치외교학과가 13.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충원율이 180%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3배수 통과자 15명 중에서요 1명만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도요 충원율이 150%면요 3배수 통과자 24명 중에서요 4명만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과도요 충원율이 163%면요 3배수 통과자 24명 중에서요 3명만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과는요 독일어 교육과 이란어과로 6대 1이었고요. 다음은 이탈리아어, 아랍어과가 6.1대 1이었습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랑 이탈리아어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0%로요 합격자 전원 등록을 했습니다. 종합전형 경쟁률은 6대 1과 16대 1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한 과는요 행정학과로 480%였고요. 낮은 충원율을 기록한 과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로 20%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한 과는 중국어 교육과로 180%였고요.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인 과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와 이탈리아어과로 0%의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2021년 한국외고대 전형에 대해 변화가 많은데요. 제 영상 보신 학생들 꼭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2020년 입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